이분은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려오는 분이 있습니다. 홍제아라는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프랑스의 한인 1세대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한인 1세대. 그럼 프랑스의 한인 1세대인데 왜 러시아와 관련이 있을까? 이분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1913년도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저희 나라는 국군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었어요. 1910년도에 우리는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독립운동을 뛰어드는 독립의병들이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다가 정세가 어려워지자 만주 지역으로 먼저 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이후에 만주에서 그 추운 북해에 가까운 그 러시아 무르만스크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1913년 이제 12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14로 이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1914년도부터 1918년도까지가 1차 세계 대전이었는데, 이 사이에 또 소비에트 혁명이 또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1차 세계 대전 동안에 연합국, 즉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를 이 홍제아라는 선생은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동안 이 추운 곳에서 한인 노동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정말 눈 덮인, 정말 추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러시아에서도 가장 추운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100년 전에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언어도 잘 안 통했던 그곳에서 1차 대전 기간 동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연합국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근면하게 시체를 치우고 처리하는 일을 했고요. 당시에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던, 그렇게 근면하게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한인 노동자들을 일본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왜? 연합국과 그 당시 동맹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중국의 칭타오라는 섬으로 강제 노동할 노동의 인력이 필요하자 일제가 이 무르만스크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또 보니까 한국인이네? 이들을 다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홍제아라는 선생님께서 생각을 해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칭타오 섬으로 끌려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모두가 죽고 말 거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 추운 곳에서 일제의 감시를 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체를 치우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그 시체를 치우면서 한 달에 받는 임금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그 큰 돈을 다 임시정부로 또 보냈는데, 그 힘든 곳에서, 그 추운 곳에서 그 시간을 버텼는데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서 다 죽는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해서 이 홍제아 선생이 그 당시 파리 위원부에 있던 황기환이라는 서기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어떤 유명한 분들이었던 김규식 선생님이라든지 황기환, 이런 분들이 그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의 SOS를 친 거죠. 그래서 황기환 선생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들을 프랑스 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어떤 그런 이주 전략을 이제 짭니다. 그래서 그 500명 가까이 있던 노동자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영국으로 그리고 프랑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에딘버강을 거쳐서 르 아브르함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힘들게 도착을 했더니만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때 자국민들도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왜 굳이 동양인들에게 이 직업을 줘야 되냐 해서 갑자기 입국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들은 다 원래 있던 무르만스크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홍제아 선생과 황기환 선생이 끝까지 요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연합국가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연합국을 위해서 이들도 싸웠다, 함께. 근데 어떻게 이들의 노력을 외면할 수 있냐? 이건 아니다. 이들의 노력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데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연합국을 위해서. 그 말에 최종적으로 35명만 결국 이주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 200명 넘어왔던 사람 중에 35명만 이제 프랑스로 입국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르만스크로 돌아갔다가 결국 전부 다 칭타오 섬으로 끌려가서
모두 죽고 맙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살아 계셨다면, 이분들이 이주에 성공했다면 이분들 모두가 지금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누군지 이름조차 모르고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버티면서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서는 알게 된 거예요. 그 홍재하 선생님의 둘째 아들, 즉 차남인 홍푸안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79세입니다. 이분이 본인의 누나로부터 받은 어떤 아버지의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작년에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그리고 그 당시 황교안 선생과 주고받았던 문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파리 지역에서, 이렇게 무르만스크 지역에서 활동했던 숨겨진,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운 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을 했던 또 다른 영웅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푸안 씨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아버지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현충원으로 이장을 하고,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는 것이 마지막 남은 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 MBC에서 이 100주년 특집으로 저희가 촬영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4부작으로 MBC에서 이제 그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에 러시아 편에서 이 홍재하 선생님의 이 가족, 지금 말씀드렸던 홍푸안 씨를 저희가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 더 자세한 그 가족들의 일화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